우리의 오늘은 작고 소중하다. 1.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연습하기. 나는 체크리스트 만들기를 무척 좋아한다. 일정을 하나 마칠 때마다 빨간 펜으로 줄을 쫙쫙 그을 때 어찌나 짜릿한지. 하루 분량의 체크리스트 확인을 모두 마치고 나면 오늘 하루를 잘 끝냈다는 의미에서 탁상 달력의 오늘 날짜 위에 X자 표시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미리 X자를 칠 때가 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이미 끝난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연말이 되어 X자 표시로 점철된 달력을 넘겨보다 일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나 하루하루를 과제 수행하듯 살고 있었네. 영어 관용구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We'll cross that bridge when we come to it. 직역하면 우리는 필요하면 그 다리를 건널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면 된다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 다리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건널지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자. 인생은 아무리 대비해도 막기 힘든 변수투성이지만 또 막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굴러가기도 하니까 말이다. 올해부터는 하루가 끝나면 달력의 오늘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다. 어릴 적 참 잘했어요 도장과 함께 받았던 빨간 동그라미의 기쁨을 스스로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사소한 변화지만 달력을 볼 때마다 지나간 날들과 오늘 하루를 좀 더 긍정하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 행복은 현재에 있는데 나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갈 때마다 다시금 현재로 가져오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 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2. 80살쯤의 나를 상상하기. 무언가 주저될 때면 한 80살쯤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해 보곤 한다. 그때의 내가 지금을 돌아본다면 무엇을 한 것을,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 아마 가장 후회가 되는 건 이런 일들 아닐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후순위로 밀린 아주 사소한 일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일. 내 마음과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일 같은 것들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잠깐의 여유를 갖는 일에 조바심을 느낀다.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전부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조바심을 느끼며 숨도 안 쉬고 달려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생사가 갈릴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조바심을 낼 때 우리는 바로 앞만 지나치게 열심히 보느라 주변을 넓게 둘러보지 못한다. 시야가 좁아지고 편향된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긴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천천히 가야 한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일수록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걸을 줄 알아야 한다.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그때 더 나은 선택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30분의 시간을 내어 동네 길가를 걷는다. 천천히 사과를 먹고 시를 읽고 짬을 내어 엄마와 전화통화를 한다. 다름 아닌 이 순간순간이 행복이었음을 반추하며 걸을 80살쯤 어느 날의 산책길을 떠올리면서 3. 나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남들은 뭐든 다 쉽게 턱턱 해내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면 잘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남들은 운도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
나만 운이 없는 것 같다. 왜 남이 하는 건 항상 쉬워 보일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 뒷면에 구구절절하고 지난한 사연은 굳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에만 사진을 찍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만을 골라서 말하곤 한다. 또 모든 성공은 노력에 더해 운도 따라줄 때 결과가 나오는 법이니 남들 눈에는 노력과 고생은 쏙 빠진 운과 결과만 보이는 것이다. 특히 큰 성공을 이룬 위인들의 이야기는 미화되고 각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성공한 몇몇의 이야기를 내 경험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만약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저 자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남들은 쉽게 해내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겪는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를 보편화 요법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을 때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니 누군가의 성공적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며 나만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인생이 결코 나 혼자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것이다. 4. 오늘은 딱 오늘 일만 생각하기. 나는 왜 사는가? 문득 답이 안 나오는 이런 거창한 질문에 빠져 허우적댈 때가 있다. 이런저런 생각에 골몰하다 머리가 아파지면 에라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삶의 의미까지 굳이 찾아야 해 싶어진다. 어쩌면 다들 대단한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실존적인 고민에 한번 빠지면 끝도 없이 깊어지기만 하다가 종국에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공허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뭐든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어려운 법. 어린아이일 때 걷는 법을 확실히 숙지한 후 걷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이는 걸어가며 걷는 법을 배운다.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너무 많은 생각은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데 방해가 될 뿐. 그러니 가끔은 심오한 의미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삶의 자신을 그냥 밀어넣어 볼 필요도 있다. 밥 먹을 땐 밥 생각만 하고 일할 때는 일 생각, 가족과 있을 때는 가족을 생각하고 잘 때는 그냥 잠을 자고 심플하게 사는 그런 삶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에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못다한 과제처럼 느껴지는 날에는 한 중간 정도에서 합의를 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는 오늘의 의미만 생각하고 그걸 점차 넓혀 나가며 이번 주의 의미, 이번 달의 의미, 올해의 의미도 생각해 보는 거다. 삶의 의미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잠시 내려놓으면 인생이 대신해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지 모른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면 된다. 5. 생의 모든 과정 속에 머무르기. 등산이라는 운동은 참 재밌다. 언뜻 생각하면 등산의 목표는 산 정상을 오르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최종 목적지는 출발지, 바로 집이다. 인류는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인간의 다리를 대신할 인간보다 훨씬 빠른 기계를 발명한 유일한 동물이지만 결국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게 걷기 위해 다시 시간을 낸다. 다시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는 일,
우리가 등산에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꼭대기에 머무르는 짧은 순간보다는 걷기라는 과정 자체인지 모른다. 하지만 등산할 때를 제외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걷지 않는 세대이다. 걷지 않는 우리는 과정에 머무르는 방법도 잊어버린 듯하다. 정신과 의사 문요한 박사는 관계를 읽는 시간에서 행위의 보상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 자체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경험이 곧 행복이라고 말한다. 과정을 즐긴다는 것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해야 함을 뜻한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만약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등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꿈을 이루는 순간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진정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다.